안녕하세요. 한글 구성 성명학회 예지원입니다. 세상에 태어나 가장 먼저 선물을 받는 것이 이름이고 내 것이지만 남이 더 많이 사용해 불러주는 것 또한 이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름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고정관념을 버려야 할 때라고 생각을 해요. 요즘 들어 개명을 많이 하는 추세다 보니 지난 한 해만도 100만 명 이상이 개명 신청을 했고 그중 93만 명이 개명 요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고 하죠. 이렇게 개명을 많이 하는 시대에 본명보다 못한 이름으로 개명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 한글 구성 성명학회가 출범한 이후도 이렇게 잘못 개명한 사람들 때문에 저변 학대의 시급함을 절실하게 느끼게 된 것이죠. 간혹, 특히 그 기독교인들이 그 장명 방식을 하나의 미신이라고 치부하는데 이거야말로 정말 잘못된 생각이에요. 저도 사실은 기독교인입니다만 성경에 보면 개명한 사람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을 아브람이라고 했고 또 야곱을 이스라엘이라고 했으며 또 신약으로 넘어와서 바울을 사울이라 했고 시몬을 베드로라고 명명한 것만 봐도 그만큼 이름의 중요성을 언급한 것이라고 봐요. 다만 기존의 잘못된 학설을 가지고는 인간의 운명을 정확하게 예측하지 못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불신을 갖게 되는 것이죠. 같은 이름이지만 각기 다른 이론이 난무하다 보니까 여기 가면 이 소리요, 저기 가면 저 소리요, 또 딴 데 가면 딴 소리를 하니까 사람들이 성명학에 대한 신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현존하는 장명가들이나 혹은 철학관에서 이름을 짓는 가장 많이 짓는 게 무엇이냐면 한문획수를 짓는 81수리 성명학이에요. 제가 사실은 98년도부터 성명학을 연구를 했는데 그 중에 가장 많이 쓰는 81수리 성명학에 대해서 이게 얼마만큼 신빙성이 있는 학문인가 싶어서 가장 나타내기 쉬운 게 뭐냐면 대통령이에요.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에서 지금 현 박근혜 대통령 이름까지 제가 전부 다 81수리 성명으로 풀어봤더니 그 중에 노무현 대통령 한 분만 이름이 획수상으로 완벽하게 맞고 나머지 모든 대통령들은 획수가 전혀 맞지 않은 분들이었어요. 그러면 그 중에서 우리가 김영삼 대통령은 한번 풀어보도록 할까요? 자, 김영삼 대통령은 자, 김이 8액이고 그리고 0이 9액이고 3이 3액이에요. 그러면 12액이라서 박약격이 되고 그리고 이름의 첫자 요거는 17액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건창격 또 성과 이름의 끝자 이거는 11액이라 신성격이 되고 그리고 총핵이 20핵이 되는데 20핵은 험한격이 돼요. 자, 이렇게 대통령이지만 자, 초년을 나타내는 게 박약격이고 박약이라는 거는 그냥 들어봐도 벌써 안 좋다는 게 느껴지죠. 그리고 총 핵수인 노년을 나타내는 이 정격이 20 험한격이에요. 이렇게 4개 핵수 중에 2개 핵수가 안 좋은 이 김영삼 대통령이 이 이름을 가지고 최연소 국회의원에서 대통령의 최고의 권좌까지 올라갔던 정치 생명이 길었던 대통령이죠. 그런데 한 가지 또 문제가 대두되는 건 뭐냐면 이렇게 똑같은 김영삼이라는 한문을 쓴 사람 중에 지극히 평범한 샐러리맨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이죠. 자, 또 한 대통령을 더 할까요? 박정희 대통령 이름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자, 박은 6핵, 정은 5핵, 신은 13핵. 자, 박정희 대통령 이름도 보면 초년이 18핵으로서 발전격으로서 좋고
성과 이름의 형격은 11액이라서 신성격이라서 좋고, 성과 이름의 끝자는 19액은 이거는 중절격이 돼서 이건 안 좋아요. 그리고 총핵이 24의 입신격이에요. 자, 입격을 나타내는, 장년을 나타내는 이 19액이 중절격이라 굉장히 안 좋은 핵수를 가졌지만, 이 박정희 대통령이야말로 새마을운동이라든가 경부고속도로 건설을 통해서 우리나라를 배고픔에서 해방시켜준 그야말로 역사의 길이 남을 대통령으로 빛나고 있는 그러한 대통령이에요. 문제는 정이라는 이름이 남녀공이 많이 쓰다 보니까 제 주변에도 실질적으로 똑같은 박정희 한문을 쓰는 사람이 많이 있는데, 많이는 않지만 몇몇이 있는데 하나같이 박복하거나 굉장히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고 있어요. 그렇다면 어떤 방식으로 지어야 하는가? 모든 소리에는 파동의 기가 있어요. 소리의 에너지, 기가 있는데, 말이란 소리, 즉 소리에는 그 소리만이 갖고 있는 강한 에너지가 담겨 있어가지고 인간의 운명에 적잖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 매체에서도 이 소리, 에너지에 대한 거를 방송한 게 있는데, KBS에서 그 포항축구 선수들이 고구마 실험을 한 걸 보도한 적이 있었어요. 한쪽에는 칭찬을 많이 하는 고구마, 넌 착하다, 이쁘다, 칭찬을 많이 한 고구마. 한쪽은 못됐다, 나쁘다, 욕을 많이 한 고구마를 양쪽에다 놓고 축구 선수들이 드나들면서 하나는 칭찬을 많이 해주는 쪽, 하나는 욕을 많이 해주는 쪽으로 해놓고 두 달을 실험한 결과, 칭찬을 많이 해준 고구마는 그야말로 잎이 굉장히 무성하게 잘 자라는 거에 반해서 욕을 하고 나쁜 소리를 많이 한 그 고구마는 잎이 엉성하게 있는 거를 방송에서 보도한 적이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 그만큼 소리의 힘이 무섭다는 거를 증명해 보인 사례라고 봐요. 무엇보다 우리 한글 구성성명학은 이러한 소리에 근간을 두고 풀이된 거에다가 사주 푸는 방식을 그대로 성명학에다가 접목시켜서 연구된 학문이다 보니까 이름 석자만 가지고도 그 사람의 운명을 80에서 90%를 유추해낼 수 있는 게 바로 파동의 힘이라는 거죠. 그랬을 때 제가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아요. 사주가 더 중요하냐, 아니면 이름이 더 중요하냐고 할 때 물론 사주가 더 중요하죠. 그렇지만 사주는 바꿀 수 없는 타고난 선천적 불변이라면 이름은 얼마든지 운을 조종할 수 있는 후천적 요인이라는 것이죠. 이걸 여러분들이 좀 더 쉽게 이해를 돕는다면, 사주는 컴퓨터 본체와 같은 거예요. 컴퓨터 본체의 하드웨어와 같은 거고, 이름은 그 본체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게 하기 위한 소프트웨어가 바로 이름이라고 생각을 해요. 컴퓨터 본체가 아무리 좋아도 소프트웨어가 안 좋으면 그 컴퓨터 본체는 제 기능을 다 발휘하지 못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사주가 아무리 좋게 태어나더라도 이름이 나쁘면 그 좋게 태어난 사주를 제 가치만큼을 활용을 못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바로 계명의 중요성이 언급되는 거예요. 이름이란 무엇이냐? 바로 그 타고난 사주를 효율적으로 개운할 수 있는 개운의 요체가 이름이기 때문에 여기서 계명이 얼마만큼 중요한가를 여러분한테 다시 한번 강조하는 바죠. 근데 안타까운 사실은 이 잘못 계명한 사람들, 또 잘못 계명해주는 사람들, 또 잘못 계명한 것 때문에 불행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점이에요. 제가 몇 년 전에 남편이 마을버스 기사인데, 이 사람이 사는 게 너무 퍽퍽하니까 아마
이름이 나빠서 그런가 싶어서 인터넷에서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부산의 모 업체에서 아마 연결이 됐던가 봐요. 근데 거기서 가족들 4인 가족 이름을 풀어보니까 다 이름이 나쁘다 그러니까 없는 돈에 그야말로 150만 원을 카드빚을 내서 이름을 지었는데 2, 3년이 지나도 뭔가 더 좋아질까 하고 기대를 걸었던 이 사람이 2, 3년이 지나도 좋아지는 거는커녕 오히려 국민학교 다니는 딸아이는 자주 감기 몸살이 들린다거나 자주 다치고 남편이 마을버스 기사인데 사고가 잦은 거예요. 그래서 없는 사람이 150만 원을 주고 이름을 지었을 땐 그만큼 기대치가 있었는데 안 되니까 여기저기 아마 성명학을 알아봤다가 저한테까지 연결돼서 왔었는데 그 딸아이 이름을 물어보더라고요. 딸아이 이름이 무엇냐면 본명이 신담이에요. 신담이. 자, 신담이 이름을 한번 풀어볼까요? 이 신담이가 2006년 병술생이에요. 자, 어린아이니까 굳이 여기까지 지지까지 갈 필요는 없어요. 청가는 50세 전이고 요 지지는 50세 이후이기 때문에 2006년생이면 아직 어린아이기 때문에 더더구나 이 엄마가 상담을 왔을 때는 그야말로 4, 5년 전이니까 훨씬 더 어린 시절이기 때문에 여기만 놓고 봤을 때는 성이라는 거는 여기 77이 어떻게 돼 있어요? 요 77은 나를 금극목 극하고 있죠. 그래서 이름에 이렇게 77이 성에서 있기 때문에 나를 극하고 있기 때문에 건강적으로 조금 안 좋은 이름이라고 볼 수 있는데 다행히 이름에서 또 1이 3을 생해주고 3은 5를 생해주고 5는 7을 생해주기 때문에 그래도 이 이름은 무난하고 좋은 이름에 속하는 거예요. 근데 이름을 뭐라고 졌냐면은 개명을 했냐면 신지수라고 개명을 했어요. 771 그리고 8771이야. 이미 성에서 이렇게 나를 치는 기운이 2개나 있어서 건강적으로 안 좋다고 보는데 이름에 어떻게 돼 있어요? 7, 8이 이렇게 많죠. 7, 8이 많은 거는 결국은 이렇게 나를 치거나 형제를 치는 거기 때문에 남녀 불문하고 이름에 7, 8이 많은 사람들은 건강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들을 많이 봐요. 근데 이 신지수는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어려서는 특히 건강적으로 많이 문제가 와서 자주 아프고 하는 이유가 이 이름을 바꾸고 나서 유독 더했던 이유가 바로 이름에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서 그래요. 근데 이 신담이라는 이름은 한문 획수가 7, 6, 9 이게 15획은 통속결 괜찮고 13획은 지목격이라 괜찮고 이게 16획은 덕망격이라 괜찮고 총획이 22획이라 22획은 중절격이라 나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신지수를 어떻게 바꿨냐면 7에다가 8획 그리고 수 10획, 18획 발전격이라 아주 좋죠. 15획 통솔격이라 아주 좋아요. 그리고 17획 건창격이라 좋고 총획이 25획이라 안정격이에요. 그래서 획수가리가 완벽하게 잘 맞춰서 지은 이름이지만 공교롭게 아이들은 금방 이름을 지면은 그 이름에 대한 게 금방금방 발현이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건강을 아까처럼 7, 8이 많으면 건강을 해치는 이름을 신지수라는 이름으로 바꾸고 나서 감기 몸살이 자주 걸리고 자주 넘어지고 다치고 하는 일이 이렇게 이름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획수가 아무리 잘 맞으면 뭐 하냐는 거죠. 이렇게 건강을 해친다는 거. 그리고 남편은 신정우인데 신정우라는 이름을 왜 교통사고가 많이 나나 싶어서 풀어봤더니 자, 이름에서 이미 예고하고 있더라고요.
61년 신축생이에요. 226. 자, 이름을 이렇게 보면은 이미 성에서 1, 2가 중첩되어 있으면 뭐를 극해요? 바로 이 재물을 극해요. 철을 극하고 재물을 극하기 때문에 성은 평생을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이 이름 자체는 이 사람은 재물이 없이 태어났겠구나 하는 거를 예고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일이 사를 생하고 사는 또 오로 가죠. 그래서 이런 이름들은 이미 돈은 없다라고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삼사는 기술직 이런 쪽으로 갔을 때 괜찮거든요. 그래서 기술직으로 갔을 때는 근근히 밥은 먹고 살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이름을 가지고 이 사람이 마을버스 기사를 하는 게 맞는 건지도 몰라요. 그런데 신정우 이름을 신현석으로 바꿨어요. 신현석. 자, 똑같이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여기도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이미 나는 돈이 없다라고 이렇게 성에서 예고를 해주고 있는데 7이라는 건 뭐냐면 3, 4가 7, 8을 보는 거는 이거는 직업도 되고 명예도 되는 거야. 여자 같으면 이거는 남편을 나타내요. 이거는 관이라는 건 뭐냐면 간제 구설도 되기 때문에 3, 4가 이렇게 7, 간을 극하고 있고 또 여기서도 또 3, 4가 간을 극하고 있고 여기서는 1, 2가 재를 극한다 그랬죠? 1, 2가 재를 이렇게 극하고 있으니까 직업이 버스 운전 쓰다 보니까 자꾸 사고가 나서 돈이 나가는 거예요. 사고가 한 번씩 나면 직장도 못 나가겠죠? 그래서 이러면서 이렇게 간제를 달고 있고 재물이 여기에도 재물이 없다고 하는데 여기서 또 한 번 재물이 없다 하니까 잦은 사고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름도 물론 그 신정우라는 이름이 획수가 안 맞아서 이 신현석이라는 거 획수를 완벽하게 맞춰서 이게 밝을 현자에 이제 나누석자 해가지고 획수는 완벽하게 맞지만 이렇게 우리가 구성 성명학적으로 풀었을 때 이러한 흉한 이름을 갖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이 사람은 본명이 더 나아요. 아까 그 딸인 신담이도 본명이 낫고 이 신정우 이 사람도 본명이 더 난데 계명을 잘못함으로써 이렇게 남의 운명을 그르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장명업을 하는 사람들이나 혹은 취미로 공부를 배우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이렇게 남의 이름을 함부로 지어주면 남의 인생을 그르친다라는 거를 좀 가슴 깊이 깨우쳤으면 하는 마음이에요. 사람들이 늘 불러주는 이름에서 발현되는 소리야말로 그 속에 잠재된 기운이 인간의 운명에 적잖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죠. 자, 이름에서 발현되는 기운은 어떠한 역할을 하느냐? 나에게 부족한 기를 충전시켜주고 유리한 기를 증폭시켜주는 매개체 역할을 하는 것이에요. 무엇보다 우리 한글 성명학은 모카토금스라는 오행을 가지고 계절, 방위, 색상 등등을 태어난 연도하고 맞춰서 그 사람의 운명을 예측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성명학 중에서 우리 한글 구성 성명학만큼 인간의 운명을 정확하게 예측하는 학문은 없다라고 제가 자신 있게 장담할 수 있는 거예요. 인간의 운명을 좌지우지하는 이름이야말로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계명의 중요성이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름이 성공을 좌우하기 때문에 함부로 계명을 하는 거는 그것처럼 위험한 일이 없어요. 자, 여러분 뭐라고요? 네, 이름이 성공을 좌우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자기한테 잘 맞는 동네가 있다라는 걸 소개했더니 의외로 뜨거운 반응을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자기한테 잘 맞는 동네가 어디인가를 좀 더 구체적으로 강의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www.nibtv.co.kr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